곧이어 제4주제 벽골제 용수로 및 가문의 유산적 가치에 대해서 충북대학교 안대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안대환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벽골제 용수로의 유산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벽골제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그게 가치가 충분히 높다라는 것들은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벽골제와 중첩되어 있는 용수로에 대한 이야기와 연구는 물리적인 형상도 별로 안 되어 있었지만 그 가치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은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번에 그 금성건축에서 많은 그 용수로에 대한 자료를 이제 발굴해낸 것이 굉장히 큰 가치이며 제가 그걸 받았을 때는 용수로 자체만으로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어떠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하에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또 우회 간선 용수로가 건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언가의 상황 전개가 굉장히 빨라져야 되고 변화의 시작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수로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꺼낼 건데요. 용수로의 가치는 처음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의 그 유산들이나 요소들의 가치들이나 특징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용수로에 대입해보는 그런 어떤 체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유산은 건축 토목유산입니다. 건축 토목유산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인간의 인지척도로 한 번에 인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분 훼손이 되거나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훼손이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적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피라미드 중에 굉장히 많이 훼손된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많이 훼손이 된 상황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인 훼손이나 변화 그리고 보수는 건축 토목유산의 가치를 낮추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건축 토목유산은 다수의 사람들과 넓은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나 문화유산을 보면 변화하지 않는다, 훼손되면 절대 안 돼, 또는 보수도 원형과 똑같이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는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건축 토목유산은 그거하고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근대산업유산입니다. 근대산업유산이라는 거는 원래는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유산들, 뭐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산업유산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이제 점점 산업유산의 범위와 영역들이 넓어져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생산 축조에 관련된 사회나 문화적인 어떤 자산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의미로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경우를 보면 한국은 개항 이후에 근대화 시기에 이제 어떤 논의 때문에 전통 산업유산과 근대 산업유산이 거의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서도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아예 전통적인 산업유산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이제 개항 이후에 산업화된 시대에서 만들어졌던 것들은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그런 경우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여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면 두 개의 문화유산은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 벽골제와 용수로는 사실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라는 어떠한 개념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측면, 시대에서 사용되었던 그러한 농업의 생산 기반 시설이고, 용수로는 근대화된 시기의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동일한 기준과 가치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유사성이 당연히 있고 연속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법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갈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엔 산하의 국제 식량 농업 기구에서 이제 세계 중요 농업 유산 제도라는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벽골제도 아마 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 그런 자료들을 봤는데요. 그 내용에서도 보면 역사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충분하게 이제 고려가 되지만 현재도 지속성을 가지고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세계 중요 농업 유산 제도로서 이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가치로는 복합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합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봐도 한 10여 개의 기준들이 있고, 뭐 특히 뭐 이제 OUV라고 하는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 완전성, 진정성의 측면에서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건축물의 형태, 가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 문화, 사회, 철학 뭐 등등의 건축에 배어 있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이 등재의 기준으로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복합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문화유산을 하나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작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의 문화유산들을 모아서 커다란 가치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치와 사람 간의 네트워크가 합쳐져서 보존과 활용의 관점에서 새롭게 가치를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문화유산이 하나가 있어서 그 내재적인 가치가 굉장히 커서 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던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하는 것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치들을 함께 모아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서 복합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이제 건축 미술의 이론가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기념물에 대한 가치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알로이스 리글은 기념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치들을 분류하고 유형을 정리한 책을 이제 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의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경련의 가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련의 가치는 유산이 만들어진 이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까지도 가치로 인정하는 어떤 누적의 가치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재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현재적 가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사용의 가치가 있습니다. 유산은 계속 사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를 보여주는데요. 이 두 가지는 실제로 어떠한 문화유산이 만들어진 직후의 그 분명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로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등록문화재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근대의 수로나 수원지에 관련된 유산들을 지정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뭐 세계유산에서도
근대의 산업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금성건축에서 용수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용역을 통해서 찾아낸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큰 성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수로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고 지나간 것이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기록들을 본다면 훨씬 더 용수로라는 것들이 가치가 많다라는 것들을 찾아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아까 했으니까 이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커다란 용수로 자체는 이 넓은 지역의 인간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지금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굉장히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회 용수로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기존의 예상대로라면 지금 벽골재를 따라 중첩된 용수로는 이제 사용을 중지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현재적인 사용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던 용수로에 대해서 새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새 용수로가 이제 세워져서 거기에 물이 흐르게 된다면, 그러면 기존의 구 용수로는 어떻게 할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용수로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폐기하거나 존치한다던가 아니면 뭐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은 아직 시기가 상조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수로의 가치를 정리를 해본다면 대규모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또한 건축 이론가의 이야기처럼 경련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농업유산이며 건축토목유산이기 때문에 용수로는 가치가 높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생활사의 가치, 수리조합의 가치가 아직도 충분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수로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금성에서 이번에 찾아낸 어떤 용수로의 계획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관리되었던 자료, 이런 것은 용수로 자체의 가치를 월등하게 높이는 요소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와 실물이 같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뭐 가장 큰 예로 한글이죠. 훈민정음과 한글은, 훈민정음은 우리가 쓰니까 당연하게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훈민정음과 훈민정음 해례본에 그 만들어진 책의 자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훈민정음 훨씬 더 가치를 높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세계의 어느 나라의 어느 언어도 그렇게 구축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와 기록의 가치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벽골재와 용수로는 커다란 목적에서 농업유산으로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벽골재가 용수로로 어떤 기능이 대체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재의 사용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쌍용놀이라든가 뭐 등등의 인간의 삶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가치는 벽골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벽골재와 용수로가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현재적인 사용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신용수로가 생겼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누가 어떻게 어떤 가치로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들이 생긴 것입니다. 주변 현황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해석과 이해라든가 이런 가치들이 있을 것 같고, 어느 관점에서 보나 벽골제의 제방과 용수로는 중요한 선형, 그 지역의 선을 만들어내는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벽골제의 제방이 굉장히 중요한 선형을 만들었고, 그 선형이 중요하니까 용수로도 거기다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용수로의 가치는 재정립되어야 되는데 가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전체 용수로, 그 지역,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용수로의 가치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방과 중첩된 용수로 그 구간, 2km 정도의 구간을 말씀드리자면, 이 제방과 용수로는 같은 기능으로 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기능을 수행하는 현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시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용수로의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제방으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보존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수로뿐만 아니라 제방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용수로도 당연히 보존이 되거나 뭐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보존하기 좋은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치의 문제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저의 논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용수로의 관점에서 정비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한다면 장단점을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존치를 한다면 존치를 하는 것의 장점은 전통적인 개념의 문화재와 근대 유산으로서의 문화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용수로가 노후화돼서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근대유산으로서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관리를 하고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용수로가 문화유산으로서 반드시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는 어떠한 공감대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수로를 철거할 때는 장점은 벽골제의 원형을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철거하면서 철거하는 과정에 이제 현재 남아있는 벽골제의 일부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뭐 다른 자료에 보면은 뭐 원래로 남아있는 그런 어떤 벽골제의 제방은 단면전으로 따진다면 한 20%? 뭐 요 정도 선상에서 남게 돼요. 나머지 80%는 다 없어지는 거라고 새로 구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용수를 철거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방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될 건가? 그 다음에 제방의 원래 모습이 저도 처음에는 그냥 삼각형 정도? 이렇게 마른 목골의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 찾은 거에 보면 마른 목골이 아니라 두 단으로 되어 있다던가 모양새가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200m 정도의 구간만 단면을 알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단면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면이라든가 원래 모양을 기존에 그 생각했던 선입견이 아닌 새로운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골제의 역사적인 가치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건가? 라는 복원을 하면 유지되는 건가? 라는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만한 거고요. 용수로를 부분 존치할 때는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존치와 철거의 문제 두 개가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더 어렵습니다. 우선 어디 부분을 보존하고 어느 부분을 철거할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이제 연꽃을 심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도 만약에 이제 용수를 존치할 때 정비안을 이렇게 제시를 한다면 그것도 이제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담수를 한다면 현재적인 가치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용수로서 일부를 사용하고 신용수로는 신용수로대로 조금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있을 수 있고요. 단점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제방이 유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용수를 존치한다는 것은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담수 양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용수로를 그냥 노출시켜서 물을 안 담고 만약에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그 용수로가 자연스럽게 풍화될 수밖에 없고 경관으로서는 별로 보기 안 좋은 경관이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콘크리트 박스가 남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 방법, 그 다음에 자꾸 노후화되는 것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고 그것을 감안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뭐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또는 아니면은 뭐 수도 또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 서울에 있는 선유도 공원이라든가 서서울 호수공원, 그다음에 뭐 이천의 테마공원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이건 경의선 숲길은 뭐 그런 건 아니고 선형에 관련된 문제에 해결한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에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례들이 벽골제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뭐냐면 벽골제가 지금까지는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러한 사례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례는 기존에 있었던 물건들이 건축물들이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하고 고쳐냈고 그 중에서 남은 유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한 상황인데 지금은 벽골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까지 말을 해왔고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이 용수로 그러니까 후대에 만들어진 용수로를 어떻게 할까의 문제에 더 이제 중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건 용수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걸 기반으로 하려면 조사 연구가 당연히 필요하고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하던 결정을 하고 수행된 이후에는 문제는 그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벽골제를 복원하겠다. 그럼 복원해 놓으면 용수로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용수로를 그냥 보존하겠다 하면 벽골제를 복원하는 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어떤 결정을 한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그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다음에 계속 이 일들을 해가시는 분들이 어떠한 결정과 내용들과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환 선생님 감사합니다.